손흥정 나와 한번 해줘. 뺐던 적이 있어. 다이렉트로 뺀건 아니고 내가 찰게 이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물론 손흥민 선수도 황희찬을 눈 마주치고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눈에 뭔가 설이 있었겠죠. 그렇게 했어.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그게 강팀의 방식이고 약팀의 방식은 일단 지금 이거 A로 나간다 B로 나간다 C로 나간다 B로 나왔어. 오케이 그럼 이게 맞는 거야. 그럼 다른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점이 아쉬운 거야. 저희 이제 금방 끝나고 맞았잖아요. 금방 끝나고 버스에서 이제 되게 많았어. 되게 많지. 너도 많이 맞았어. 손흥민의 명언이지. 맞아야지. 맞아야지. 근데 실제로 맞으면 눈치 달라지긴 해. 아니 그게 그러니까 형 근데 유부나는 이강인 선수를 이번 아시안컵에서 진짜 유일할 정도로 완전히 마음에 드네요. 안 보였잖아요, 저 유부나 선수. 이강인 선수 그 개인력이 좋은 선수가 멘토를 붙이거든요, 이강인 선수한테. 이강인 선수가 잘하는 걸 못하겠다. 네, 잘하는 거 못하게 하면서 자기들은 이강인 선수 같은 선수인 알타와리 선수를 굉장히 잘 쓰고. 그러면 요르단 우리가 박살낼 수 있을까? 박살까지 힘들어요. 박살 잘하기 때문에 박살까지 힘들고. 그러면 이길 수 있을까?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저는 저 걸면 안 돼요. 토토 한국 토토 팬들한테 한국 거네요 한번. 이거 장난이에요. Los Sanchez, like I told the beginning, humble but the future will be propose. 호주전 봤지? 봤죠. 한국 미친 거 아니야? 야, 그러니까 드라마로 따지면은 대박인 드라마예요. 이제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긴장감도 못 놓치게 하고 마지막 반전도 있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그치. 최고의 드라마죠. 나는 진짜 상승세 탄 거 같은데 한국 이러다 우승하는 거 아니야? 진짜 그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조별리그 때 보여줬던 이제 없던 전술 변화라든지 생겼고 그리고 뭐 형님도 보셔서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이번에 저희가 동점골이나 역전골을 만들 때 10에서 15분 이내에 감독의 교체가 있었고 그 선수들이 굉장히 유효하게 활약을 해줘서 스코어가 변동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가 가장 걱정, 어차피 뭐 저희 스쿼드에 대한 걱정은 없잖아요. 뭐 한국이 막 딸린다 이런 느낌은 없었는데 그 감독의 전술적 변화가 있냐 없냐가 저희가 제일 화두되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해결돼 가고 있으니 뭐 어쨌든 축구라는 게 뭐 확실한 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우승할 가능성이 확실히 올라갔다. 가능성이 올라갔다는 부분에서는 100%죠. 그치. 네. 국가대표 분석관으로서 호주전 리뷰 한번 부탁할게. 호주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4-2-3-1의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나왔었어요. 전반전에 이제 교체가 있기 전에는. 왜냐면은 이제 시청자분들 아시다시피 4-2-3-1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1-2선이랑 3-4선이랑 분리되기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앞에 이제 최종 공격수와 2선 선수들이 끊임없이 로테이션을 돌려서 상대 수비를 흔들어 놔서 경기를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미넨 같은 경우가 뭐 이제 레반도프스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로베, 이제 그 밀러, 그다음에 코망 선수라든지 뭐 리베리 선수라든지 나오면서 그 4명의 선수가 끊임없이 로테이션을 하면서 예를 들어 우측 공격수 갑자기 왼쪽 올라가서 크로스 올리고 있고 중앙 공격수가 사이드로 빠져서 측면 선수랑 2대1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공격형 미드필더가 갑자기 최종 공격수 자리로 이제 넘어가서 득점을 마무리한다든지 하는 빠른 로테이션과 빠른 스위칭을 통해서 공격을 풀어나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4-2-3-1의 명확한 단점이 나오는 게 원톱의 고립, 그다음에 공격형 미드필더가 이제 볼을 소유하지 못하거나 공중볼 경합이라든지 삐삐티 볼 상황에서 공을 따내지 못한다면은 이제 공격이 안 흘러가는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보였었고 그런 부분들을 파해하는 방법도 아시다시피 이제 김태환 선수의 교체를 통해서 나왔던 경기였었죠. 네. 그럼 결과적으로 클리스만의 트릭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 경기 중에 어떻게 나왔던 트릭들이 한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꼽았던 건 이제 첫 번째 손흥민 선수 PK 유도였어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그때 공을 PK 하는 장면을 보시면은 손흥민 선수가 설사 그 공을 뚫어뚫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없었거든요. 물론 손흥민 선수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흔히 이제 그 PTA 존이라고 부르는 골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존 있잖아요. 거기서 보시면 4대1 상황이에요. 그래서 뚫어서 컷백을 올리더라도 저희가 득점할 수 있는 상황이 명확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그치. 상대편 수비수가 발을 뻗을 때 그 사이에 발을 넣어요. 그치, 영리하게 한 거지. 영리하게 내 발을 차라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수비수는 이미 발이 나갔고 태클이 이미 시도된 장면이기 때문에 발을 빼기가 힘들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내가 이 공을 따더라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는 PK를 유도하겠다라는 장면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손흥민이 조금 길었던 거잖아. 드리블이 조금 길었던 그쵸, 거잖아. 안 되겠다 싶어서 영리하게 발을 좀 넣은 거지. 네, 그리고 이게 더 유효했던 거는 호주 선수들이 보면은 센터백 2m짜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좋아요. 근데 명확하게 있던 단점이 민첩성이 굉장히 딸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굉장히 느렸고 그래서 오히려 호주 같은 경우가 이제 보면은 유럽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이랑 할 때는 그 센터백이 되게 유효해요. 피지컬적으로 하니까. 근데 뭐 작은 선수들 뭐 사우디, 요르단 뭐 저희를 예를 들어서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뭐 아니면 타지키스탄 이런 팀들이랑 할 때는 되게 힘든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 센터백들이. 왜냐면은 수비가 기본적으로 드리블링이 좋은 선수를 볼 때 가장 이제 미스가 많이 나는 게 발을 뻗을까 말까 고민을 하잖아요. 왜냐면 얘는 발을 뻗었을 때 빨리 치고 나갈 수가 있고 발을 뻗기를 기다리는 선수들, 그리고 미스가 당연히 많이 나는 부분도 발을 뻗었을 때 파울이 되거나
아니면은 늦게 뻗어서 파울이 되거나 아니면 너무 빨리 뻗어서 벗겨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 손흥민,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호주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하는 좀 없어 보이는 표현은 쥐약인 선수들이었죠. 그럼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인가? 손흥민은 저기 뭐 당연히 토트넘이랑 팀에서 득점왕까지 한국인 첫 이제 득점왕인데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월드 클래스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손흥민 감독님이랑 의견 다른 게 뭐 월드 클래스의 기준이 어디까지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선수면 월드 클래스죠. 손흥정 나와 한번 해줘. 안 돼요. 뵀던 적이 있어. 뵀던 적이 있어? 뭐 다이렉트로 뵌 건 아니고 손흥정 아카데미 그때 한번 갔었어서. 황희찬도 진짜 미친놈인 게 손흥민이 자기가 직접 PK를 만들었는데 자기가 차기로 약속까지 돼 있었는데 황희찬이 뺏었다며 PK를. 그건 어떻게 생각해? 저는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대회 나가고 이제 저희도 토너먼트를 나가잖아요. 저는 애들한테 물어봐요. 딱히 뭐 물론 연습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순번은 있어요. 순번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게 야, 찰 사람 물어봐요. 그러면은 평소에 잘 타던 애들도 사색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멘탈적으로 이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 상황에서 안 좋은 거구나. 왜냐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기 70분, 80분을 뛰고 차는 거잖아요. PK에서만큼은 프로 선수면은 그 골대에 공을 못 넣는 선수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궤적에. 근데 그냥 당시 그래 내 스테이터스, 내 근육 얼마나 뭉쳤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지쳐있는지 안 지쳐있는지, 멘탈적으로 흔들렸는지 안 흔들렸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하필 이게 또 손흥민 선수 골 뺏었으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에 득점한 그리고 손흥민의 페널티킥을 내가 뺏어서 찰 정도로 저는 거기서 입모양을 보면 형 내가 찰게. 이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손흥민 선수도 황희찬 선수 눈 마주치고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눈에 뭔가 서려 있었겠죠. 황희찬의 그 눈빛이 뭔가 도끼가 있었다. 네, 난생 처음 보는 눈빛이었겠죠. 아. 손흥민 선수도 뺄 선수가 아니고 못 차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치. 그리고 국가대표 주장이고 어떻게 보면 주장은 또 내가 그런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치, 책임이 있는 거지. 그렇죠. 아무리 황희찬 선수가 같은 프리미어리그고 지금 득점 선두에 올라와 있는데 거기서 형 내가 찰게 그 0대1 상황에서 저는 못 차요. 황희찬의 선택이 옳았던 거네. 골 들어갔으니까 온 거죠. 못 넣었으면은 그러면 안 됐고 못 넣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옛날 안정환 감독님이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이탈리아전 때 헤딩골 자기가 헤딩골 못 넣었으면 이민 갔어야 됐다. 네. 그리고 미안해가지고 손흥민 프리킥까지 만들어준 거 아니야? 그런 가능성도 있죠. 킥에서 이제 그 보면은 스크럼 앞에, 그러니까 수비벽 앞에 두 선수가 서 있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골키퍼들은 우리 수비 다리 사이로 공을 봐요. 왜냐면 공을 찼을 때 이 선수가 발목이라든지 뭐 디딤발이라든지 아니면 공이 나가는 방향에 따라서 감기는지 오는지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수비벽부터 그 킥을 차는 선수가 11m잖아요. 근데 보시면 스크럼 앞에 두 명이 서 있었어요. 그러면 그 골키퍼가 공을 보는 그 시야를 차단을 한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골키퍼 입장에서는 언제부터 공을 반응할 수 있게 되냐면은 그 수비벽 11m 플러스 수비벽으로 공이 넘어올 때 이 데이터로 통해서 이제 내가 어디로 뛸지 갈지를 결정하는 건데, 지금 보게 되면은 그럼 골키퍼가 언제부터 반응할 수 있는 거리에서 마이너스 11m를 한 거죠.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축구에서 굉장히 큰 거고 결국에는 지금 호주 골키퍼는 반응할 수 있었던 거리는 이 공 시작부터 골대까지의 거리가 아니라 상대 수비벽 바로 위부터 골대까지 요 거리이기 때문에 반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죠. 물론 당연히 킥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았고요. 내가 볼 때 프리킥 진짜 미쳤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제일 잘 차는 게 아마추어 프리킥이랑 프로 선수 프리킥을 보면은 간단한 것 같아요. 아마추어 프리킥 보면 이렇게 붕 떠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수비벽 이전부터 골키퍼가 공이 보여요. 그러니까 막을 수가 있는데, 정말 프리킥을 잘 차는 뭐 옛날에 한국으로 따지면 뭐 이천수 선수라든지 기성용 선수, 옛날에 박주영 선수도 그렇고 잘 차는 선수 보면은 공이 수비 머리 위에서 나와요. 그러면 골키퍼 입장에서는 이게 11m를 손해보고 막는 거잖아요. 그리고 뚝 떨어지면 그렇죠. 못 막죠. 왜냐면 이게 공이 여기쯤 오겠구나 하고 보고 차야 괜찮은데, 이제 여기서 이제 머리 위에서 바로 나오면 11m를 손해보고 반응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힘들어지죠. 근데 승패를 떠나서 그래도 여전히 클리스만 감독의 문제가 있다, 지도력에. 뭐 그런 건 좀 아직도 그런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첫 번째로는 일단 필드골이 없다. 그리고 대부분 세트피스 골에 의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아시안컵 전에 감독을 선임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음에 있을 월드컵까지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이제 명확하게 분석이 나는 게 뭐냐면은, 아시안컵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은 아쉬운 게 맞아요. 세트피스에 의한 득점이 많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하는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상대가 잘하는 걸 못하게 한 후에 그에 대한 대응 방식을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약팀이 플레이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강팀은 경기장 밖에서 완전히 준비하고 우리가 잘하는 거, 야 우리 이번에 이렇게 나갈 거야, 니네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그런 플레이. 그렇게 했어? 아, 그럼 우리 이렇게 하면 되지. 그게 강팀의 방식이고, 약팀의 방식은 일단 지켜보는 거죠. 쟤네가 어떻게 나올까? 우리가 생각한 건 쟤네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거 A로 나올까? B로 나올까? C로 나올까? B로 나왔어. 오케이.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응하자. 이게 막혔네. 그러면 다른 대응 방식을 하자. 그러니까 그런 점이 아쉬운 것 같아요. 옛날 그러니까 아시안컵이 한국이 강호는 맞지만 당연히 격차가 준 건 맞아요. 매번 힘든 경기도 맞고 매번 어려운 경기도 맞는데 굳이 우리가 잘하는 걸 잘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거죠. 근데 나는 네. 진짜 한국 축구는 뭔가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 뭐 실력도 실력이겠지만 정신력, 투지, 뭐 간절함. 네. 클린스만도 말하잖아. 선수들 중에서 간절함이 보였다고. 보이죠. 당연히 보이죠. 근데 그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를 팀 컬러로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선수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고 그 생각을 해요. 축구가 투지랑 그런 것만으로 됐으면은 막말로다가 축구 안 가르치죠. 3만 뛰게 하고 형도 이제 운동해봤으니까 알겠지만 이제 항상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저희 왜 전반 끝나고 맞았잖아요. 전반 끝나고 버스에서 이제 개두들겨 맞았어. 개뚜라기 맞죠 이제. 너도 많이 맞았어? 감독님의 명언이 있잖아요. 한국 놈들은 이제 맞아야 잘한다. 맞아야 잘한다. 근데 실제로 맞으면 눈빛이 달라지긴 해. 아니 그게 그러니까 형 근데 그게 그 선수 국가대표 선수를 라카란 불려 크리스만이 막 뺨 때리고 그럴 순 없잖아요. 그냥 그 투지랑 그런 걸 팀 컬러로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투지랑 그런 거는 이어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왜냐면 투지 있는 선수가 와 저 선수 봐. 근데 그 선수 은퇴하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외국에 이제 전통적으로 축구를 잘하는 팀들이 보면은 팀 컬러가 있다는 건 뭐냐면은 그 나라 대표팀의 팀 컬러가 이렇게 있고 그 팀 컬러를 유소년 선수들이 따라하고 그 팀 컬러라는 뭐 예를 들어서 짧은 패스든 뭐 롱 패스 굵은 선 축구든 그거를 그 나라 리그의 선수들이 따라해요. 크랙 같은 선수들은 잘하는 선수들은 외국 선수들 유럽파 중에 한두 명 데리고 오고 크랙이 뭐야? 크랙이 이제 경기를 이제 부실 수 있는 선수 드리블러라든지 네. 무언의 암살자 아르연 로벤 같은 스타일의 선수들 로벤도 크랙이죠. 말하는 굉장히 건가? 크랙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팀을 구성을 해야 저는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 팀의 색깔을 가져가면서 얘가 다쳤을 때 얘를 넣고 얘가 다쳤을 때 얘를 넣고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팀의 크랙을 가져갈 수 있는 상대방을 부셔줄 수 있는 선수 누군가? 손흥민, 이강인 그 다음에 황희찬 선수도 다른 느낌의 크랙이라 저는 좋죠. 다른 느낌이다. 스피드가 있는 그 크랙, 스피드와 슈팅이 있는 크랙이고 직선적인 크랙이고 이강인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드리블링적인 크랙이고. 근데 이번에는 클리스만도 엄청 파이팅 하던데? 신기했어요. 엄청 막 열정적으로 뛰어다니던데? 그러니까 저게 감독님의 스타일인가 했는데 또 파이팅이 넘치는 게 처음 봐. 저도요. 죽다 살아나서 그런가? 솔직히 이거 졌으면 욕 엄청나게 먹었을 거 아니야. 그죠. 경질해라 난리도 아니었을걸? 뭐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제 불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의지할 수 있고. 그럼 그때 감독이 경기가 안 풀리는데 자기도 파이팅하고 뭐 뭐라 하고 아유씨 진짜 니네랑 내가 니네 같은 애들 데리고 뭔 축구를 하냐 막 이러면은 같이 주눅이 든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감독의 역할이구나. 그쵸. 그걸 제일 잘했던 감독 중에 하나가 스페셜원 무리뉴가 아니었을까? 무리뉴 인터뷰 스킬 굉장히 뛰어났었죠. 그러니까 뭐 일화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첼시에 무리뉴가 부임했을 때 그때 이제 첼시가 지금의 맨시티처럼 엄청난 돈을 투입을 했잖아요. 허우슨 감독님이 축구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첼시 그 무리뉴 감독을 보고. 근데 이게 선수들한테는 되게 위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축구를 굉장히 잘 준비하고 왜냐면 훈련도 열심히 하고 내 몸 컨디션 관리도 하고 잘 준비했는데 야 니넨 돈으로 축구하잖아. 이 한마디가 굉장히 선수한테 위축될 수 있는데 또 알렉슨 퍼거슨이 얘기한 거는 또 그 무게감이 또 다르지. 그치, 영국에서. 근데 한마디로 했잖아. 동의한다 이렇게 됐을 때 저도 무리뉴가 동의한다 했을 때 그 다음에 붙였던 말이 나도 동의한다. 그래서 내가 그때 맨유 10분의 1 예산으로 포르투로 그때 맨유 이기지 않았었냐. 그 한마디를 했잖아요. 나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서도 적은 예산을 가진 선수들로도 너네를 이겼어. 근데 나는 이번에 큰 예산을 가진 선수들까지 있네? 그러면 나는 너네를 이기는 게 당연하지. 근데 그게 선수들한테 어떻게 받아졌을지가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적은 연봉으로도 이기는 감독이 우리 팀에 있어. 그리고 우리는 돈으로 축구하는 팀도 아니야. 근데 우리가 심지어 이번엔 저 감독님 밑에 연봉까지 높은 선수들이 있어. 그럼 우리를 이길 팀이 어디가 있어? 우리 팀의 감독이 또 그런 무게감을 실어서 얘기를 해주면 선수들 마음가짐 자체도 진짜 차원이 달라지겠구나. 그렇죠. 우리 무리뉴 감독님도 얘기했던 게 경기가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은 심판한테 항의하거나 협회 욕을 해요.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네 탓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수들은 내가 못한 거 내가 주눅든 거 같고 내가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내가 오픈 찼을 때 골을 못 넣었어. 그럼 다음 오픈 찼을 때 긴장이 되잖아요. 또 못 넣으면 어떡하지? 왜냐면은 그 스쳐지는 오픈 골 찼을 못 넣고 관중들이 욕한 거 내가 주눅든 거 그 다음에 기사에서 막 뭐 디디에 드록바 이제 뭐 폼 떨어졌다 이런 거 다 나오니까 그러면서 선수의 멘탈도 케어하면 동시에 선수단한테 이제 공공의 적을 만들어주죠. 야 니네가 쟤네랑 많은 게 아니라 협회도 우리 싫어해. 야 심판들
야, 뭐 맨유한테 다 유리하게 불렀잖아. 옛날 퍼기 타임이라 불렀잖아요. 퍼기 타임. 유난히 퍼거슨의 맨유한테는 이제 추가 시간도 길고 추가 시간에 골이 많이 들어간다. 그 퍼기 타임을 그 가장 맹렬히 비난했던 게 무리뉴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공의적으로 만든과 동시에 선수의 멘탈을 케어했던 그런 인터뷰 스킬도. 진짜 감독이 밖에서도 싸워주는 거네. 그게 밖에서도 진짜 싸워주는 감독의 역할일 수도 있겠네. 그러면 다음 네. 경기 요르단전에서 김민재의 부재는 좀 어떻게 생각해? 굉장히 큰 마이너스죠. 큰 마이너스다. 왜냐면은 이제 그 요르단 선수들 중에 가장 이제 에이스, 소위 말하는 이제 경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가 알타왈이라는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 알타와리 선수와의 이제 요르단대 경합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높은 승률을 보여줬어요. 1대1 마크 상황에서. 근데 여기서 그러다 보니 요르단이 힘들었던 이유는 요르단이라는 팀 자체가 이제 앞에 3명의 공격수가 서로 스위칭을 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중앙 공격수 선수가 사이드에 나와서 원투 패스를 받아줄 때도 있고, 사이드에 있는 선수가 그럴 때면 뭐 중앙으로 다시 들어와서 공격을 전개해 나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유일하게 차이를 만들어내고 공격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 사우디아라비아로 쳤을 때 그 시펀 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가 이제 톱니바퀴에 첫 축이 되면서 전체적인 스위칭 돌아갔잖아요. 그 선수가 이제 알타와리였거든요. 알타리? 알타리. 알타와리 선수가 요르단에서는 그런 선수였어요. 근데 이 알타와리 선수가 결국에는 첫 톱니바퀴에 첫 단추가 끼어지지 않으면서 요르단이 전체적으로 돌아가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근데 요르단의 이 알타와리 선수 1대1에서 정말 김민재 선수만큼 높은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첫 톱니바퀴를 안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선수가 빠진 거니 요르단이 솔직히 첫 경기 때보다는 굉장히 더 공격적인 이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저희한테 호재가 있죠. 예. 김민재 선수가 빠져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주전 선수가 빠지지만 그 올완 선수, 이제 9번 요르단에서 가장 피지컬이 좋은 선수예요. 예, 그래서 중앙 공격수를 맡고 있는 그 선수와 알 아잘린이라고 이제 레프트백인데, 그 3백 중에 이제 왼쪽 센터백인데, 이 선수가 레프트백까지 겸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요르단이 사이드를 굉장히 잘 쓰는데, 사이드에서 이제 공격이 나갔을 때 그 왼쪽 백의 역할까지 하면서 이제 수비적으로 많이 도움을 줘왔던 선수인데, 이 두 선수가 빠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우리가 왜 빠져? 경고 누적에 똑같이 경고 누적에 결국 그래서 개구시네. 김민재 선수가 빠지는 게, 근데 저는 상충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충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주전이 빠지지만, 근데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1대1 경합 상황, 그리고 드리블러도 잘 그러니까 키가 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드리블러를 잘 막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센터백 조합들을 그렇게 하잖아요. 흔히 이제 커맨더랑 이제 파이터 조합이라든지, 커맨더라는 게 결국엔 수비라인 조율하고, 야 나가, 내려, 야 좁혀, 이런 전체적으로 경기를 조율을 하는 선수랑, 그 다음에 스토퍼라고 이제 실질적으로 공을 끊는 선수 있잖아요. 갖다 받고 막 싸우고 헤딩 경합 이기고 이런 조합이 많은데, 김민재 선수는 어떻게 보면 커맨더이면서도 스토퍼인 선수니까 굉장히 우리가 좋게 봤던 거잖아요. 예. 그 좋은 선수로 평가받는 거고. 근데 김영건 선수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이제 빌드업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볼을 뭐 처리하는 능력이 있지만 1대1 경합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드리블링, 작은 선수들 흔드는 경합 상황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거든요. 정수 선수도 동일하고. 그러면은 제 생각이 드는 거는 그거예요. 이게 아쉬움 쪽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알타왈이라는 선수가 개인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제공권이나 이런 건 좋진 않아요. 알타리가 이 선수한테 더블이 생기는 상황이 많을 거예요. 더블이라는 게 이제 혼자 수비하는 게 아니라 예, 같이 2명 정도가 붙어서.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죠. 이 팀은 스위칭을 많이 하는 팀이잖아요. 근데 그럼 스위칭을 많이 하는 팀한테는 간단해요. 맨투 수비를 붙이면 돼요. 맨투맨. 그러면 스위칭을 아무리 해봤자 어쨌든 우리 팀에는 있는 거잖아요. 결국 스위칭이라는 게 잘 짜여진 수비 조직을 우리가 바뀌면서 돌리는 건데, 이게 우린 수비 조직 말고 한 명씩 다 붙어있어. 그러면 스위칭을 100날 해봤자 그냥 강강술래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더블이 되는 순간 굉장히 누군가 커버를 가면은 그 공간이 생길 거고, 개인 능력이 좋은 선수가 스위칭하는 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얘가 한 명만 뚫어내면은 얘가 딸려오면서 그 맨투맨에 구멍이 생겨요. 맨투맨에 구멍이 생긴 걸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요르단전에서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갈 수 있다는 건, 김민재라는 센터백이 혼자서도 막을 수 있음과 동시에 뒷공간을 노출시켜도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스피드멘트 주력이 있었고, 김민재 선수는 본인이 그걸 그냥 할 수 있는 선수고. 근데 그런 게 안 나오면은 상대가 수비 블록을 잘 만들었을 때, 안 그래도 미들이 단절되는 단점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미들이 수적 불리함을 계속 가져가는 대한민국 지금 축구 현 상황에서 그 미들을 끌고 내려와 주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저희가 이전에 보였던 고립되는 현상들이 더 부각화될 거라는 거고, 요르단은 그걸 노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요르단이라는 데가 사이드를 굉장히 잘 써요. 그러면 경기 양상이 사이드를 가죠. 사이드를 갔을 때 이 알타와리 선수가 한 명을 뚫어내요. 그럼 센터백이 딸려가겠죠. 그럼 또 코백? 스위칭이 그러면 되겠죠. 스위칭이 됐을 때 빈 공간이 생기고 그쪽에 공을 넣는 건데, 자 그럼 이 스위칭을 누가 잡아야 되냐면 미들이에요. 미들이 내려 잡았는데 안 그래도 우리는 미들의 수가 부족해요. 그럼 이 악순환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역습을 했을 때도 뭐가 문제냐면, 센터백이 밀고 올라가지 못하고, 왜 최선의 수비는 최선의 공격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두드려 패고 있으면 수비 생각 안 해도 되는데, 그게 힘들어지면 결국에는 우리가 공격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수비해야 되는 상황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수비해야 되는 상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스위칭 알타왈이라는 선수를 막고 공격진 3명의 스위칭을 막으면은 미드필더가 그만큼 많이 뛰게 될 거고, 많이 뛰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공격으로 우리가 이어가려면 샌백에 공을 몰고 상대 미드필더 딸게 내려와서 이 빈 공간에 패스를 줘야 미드필더가 좀 덜 뛰면서 플레이를 이어나가는데 그게 안 될 거고, 그게 안 되면 역습을 많이 맞을 거고, 체력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거고, 똑같이 체력전으로 갔을 때 우리는 그러니까 선수 개인 역량 말고 체력적으로만 봤을 때는 요르단한테 불리한 게 사실이고. 그러면 결국엔 알타리를 얼마나 묻힐 수 있느냐. 아, 그쵸. 그러니까 정말, 핵심이겠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팀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강인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근데 요르단은 이강인 선수를 이번 아시안컵에서 진짜 유일할 정도로 완전히 막았던 팀이에요. 안 보였잖아요, 저 요르단 전 때. 이강인 선수, 그 개인 능력이 좋은 선수가 멘트를 붙이거든요, 이강인 선수한테. 후태 선수가 어디 서 있든 간에 왼발 쪽에만 멘트를 붙여놔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강인 선수가 좋은 퀄리티의 패스를 보여주지만 오른발보다는 왼발에서 확률이 많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잘하는 걸 못하게 한다. 네, 잘하는 걸 못하게 하면서 자기들은 이강인 선수 같은 선수인 알타와리 선수를 굉장히 잘 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 생각은 이제 알타와리 선수를 얼마나 잘 막느냐,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그때 고립되고 힘들었던 상황을 어떻게 이번에 요르단전에서 잘 푸느냐가 이번에 이제 요르단도 그렇지만 저희도 똑같이 그 주전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이걸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경기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일 거라 생각해요. 이강인 선수를 저는 사이드가 아니고 좀 다른 포지션 변화도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어디? 공미에 두면 장점은 뭐냐면은 중앙에 있는 선수가 딸려 나오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메리트잖아요. 설사 이강인 선수가 뭘 하지 못하더라도 중앙에 있는 선수가 딸려 나오면 그건 이득이거든요. 그래도 어쨌거나 객관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요르단보다는 데이터가 좋은 건 아닌가? 아닌 팀은 없죠, 아시안에서 솔직히 아시안컵을 했을 때는 전력에는 우리가 그래도 우위에 있다. 그러니까 전력상으로는, 선수 퀄리티상으로는 우위에 있죠. 근데 축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치. 그러면 요르단 우리가 박살낼 수 있을까? 박살까지 힘들어요. 4강이기 때문에 박살까지 힘들고. 그러면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진짜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요르단전이 진짜 이게 애매한 게, 진짜 다른 경기는 왜 그 호주전도 제가 맞췄잖아요. 그 세트피스에서 분명 2골 나올 거다. 우리가 필드골은 못 넣을 것 같고 세트피스에서 넣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면은 아시안컵을 지금까지 제가 그 어쨌든 간에 뭐 우연이긴 하지만 다 맞췄잖아요. 근데 4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승이라고 하고 싶어요. 무조건 승? 분석이고 뭐고 간에 한국 국민이니까 팬이고 승이라고 하고 싶어요. 한국 걸어? 저는 저 걸면 안 돼요. 한국 토토 팬들한테 네. 한국 거세요 한번. 이건 장난이고. 근데 어쨌거나 객관적으로 우리가 우위에 있지 않나? 그쵸. 근데 이제 그거예요, 제 생각은. 우위에 있는데 4강에서 뭐 독일이랑 예를 들어서 월드컵으로 따지면 독일이랑 저기 어디 변방에 정말 이제 우리 옛날에 4강 신화 이뤘을 때처럼 그런 팀이 올라온 게 아니라면은 지금 아시안컵에서 올라온 지금 4강을 뛰는 팀들은 전력은 비슷해요. 비슷해요. 옛날이 뭐 90대 60이면 지금 솔직히 90대 70이라 우리가 위에 있는 건 맞지만 상향 평준화됐다. 상향 평준화된 것도 맞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기술이라는 게 결국엔 체력이 있어야 기술이 발휘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90대 70 정도 갭에서 한국은 요르단에 비해서는 로테이션을 못 돌린 것도 맞아요. 요르단을 못 돌린 것도 맞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부분에 있었을 때 이 90, 70 갭이 체력적인 요인 때문에 조금 더 떨어졌죠. 그러면 어쨌거나 그래도 이긴다 진다 비긴다 고르면 저는 무조건 이긴다로 해야죠. 저는 대한민국 우승. 우승? 네, 우승. 오케이. 파이팅! 용훈아, 그럼 너가 통역관 역할도 하고 있잖아. 네. 우리 클리스만 감독에게 영어로 한마디 해줄 수 있나? 영어로요? 응. There are sentences like the beginning seems humble, but the future we propose. And as you know, most of the Korean fans they live for the football and die for the football during this period. So I know you already be in one team, but I hope you to be more one team than the people match. And some of Korean fans can blame you. Fans can blame you, but I can promise that most of the Koreans, there are more fans who cheer our team and who hope to win the good result. So please, after match and after the 2 match, I hope you to get a really great result. So that's all.